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잘 기억나시나요? 심리 상담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고 거기에 응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전문가고 상담자, 그리고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상담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진행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깜빡 실수한 것이 이야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완을 하고 오늘 내용으로 셀프 스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빼먹은 게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상담 이론이 이렇게 정신분석, 행동수정, 인지상담, 인간유기 상담, 그리고 자아초월 상담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저희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에서는 그냥 이건 뭐 과거 이론이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뽑아다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쓰는데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정신분석은 이런 데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즘 많이 늘었죠. 몸이 이상하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내과나 뭐 이런 면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아프다 이거예요. 이럴 때 이제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죠. 마음에 기반한 그런 질환인 거죠. 이런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 이런 질환의 원인은 심리적인 데 있는 거니까 이 시민성 질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분석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충동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갈 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행동수정은 잘 고쳐지지 않는 중독 문제라든가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이런 악습 같은 것을 다루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 습관을 수정하는 거, 또 좋은 행동 습관을 습관화해 가는 거, 이런데 행동 수정의 이론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지 상담은 이제 내면의 그 속 생각을 사고 방식을 다루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 굳어진 관념,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중심 상담은 자신과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이 인간적인 삶인가, 어떤 것이 나다운 삶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자기를 회복함으로 해서 실감나게 삶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초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떠나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지향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주 돌아보는 것은 마치고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셀프 스캔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셀프 스캔. 셀프 스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셀프라고 하는 거. 이게 전체로서의 자기,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다음에 스캔은 성찰한다, 관찰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셀프 스캔은 뭐가 되냐면 자기 성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성찰의 대상이 되는 게 뭐가 있냐? 크게 몸, 감각, 마음, 원리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셀프에 대해서 알아보면 셀프는 이제 자기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것과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아 들어보셨죠? 뭐 자아가 형성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자아하고 자기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에고 그리고 자기는 셀프 이렇게 되는데 뭐가 다르냐?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혼용돼서 이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한 부분이에요. 잠재의식의 한 부분.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의 이 성분을 이제 자아,
초자, 원초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자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신분석도 나중에 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이제 자아 쪽으로 비중이 많이 실리면서 이제 자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죠. 근데 이 자아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공평하지가 못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잠재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이런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이 정신분석 이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아의 개념을 좀 확장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각하고 그리고 현실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해가는 이런 부분까지 자아의 기능으로 영역으로 두게 되면서 이제 자유의지, 자각 이런 기능까지 자아가 포함하게 되게 되면 또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의 영역이 됩니다. 셀프라고 하는 개념, 자기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는 존재를 통합해서 보는 개념이에요. 전체로서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루는 여러 요소가 잘 통합되지 않아가지고 혼란에 빠진 것을 소아라고 하고요. 이건 소문자 S를 쓰죠. 그래서 셀프라고 이렇게 쓰고 자신을 찾아서 통합해가지고 온전한 자기가 된 것을 대야, 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 밑에 그림처럼 되는데요. 이 자아 상태는 뭐예요? 전체적이지 못한 부분의 자아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쭉 통합해 가고 하면서 뭔가 알아가고 하게 되면 이제 자아가 소화가 됩니다. 이 에고가 셀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자기 실현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상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통합되지 않는 이 자아 상태에서 이렇게 이 소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립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떻게 잘못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치유돼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자아에서 소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나 자각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치유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제대로 사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영역을 제대로 넓히고 확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자기 실현, 통합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대화로 나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의 두 가지 목표인 치유와 성장 중에 치유라는 걸 위주로 하는 거, 성장이라는 걸 위주로 한다고 할 때 요 자아, 소아, 대화 개념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면 자아에서 소아로 가는 것이 치유 과정이다. 소아에서 대화로 가는 것이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라는 개념 이해하시겠죠? 전체로서의 자기다. 자, 성찰을 한다, 관찰을 한다, 스캔이라고 하는 건데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성찰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관찰이죠. 왜 성찰이나 관찰 같은 걸 할까요?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주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관이 섞이는 것을 조심한다. 그래서 이제 스캔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지 관심을 가지고 살필 뿐이지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깊이 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 그래서 이제 그 스캔에 있어서 핵심 단어, 이 키워드가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제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텍스트에서 이런 걸 아마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관심이라는 말,
이게 크게 우리가 보통 쓸 때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씁니까?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을 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관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마음을 관심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마음 상태고 주로 일상에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관심이라는 말을 볼관자를 쓰게 되면 마음을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마음을 살피는 행위. 이게 되면 이제 셀프 스캔,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런데 관심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이 스캔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것과 마음을 살피는 것과 그리고 마음을 두는 것 다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 예를 들면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되죠. 이 느낀 이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마음을 거기다 두고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하는데 이런 이제 연관됐다는 의미의 관심을 쓰는 거고요. 이 관심을,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익숙해진 습관이나 욕구 같은 것에 휘둘리면서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관심을 두는데 이것만 치중하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 같은 것에 집착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 이것에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잘 다루고 하는데 이 볼관자 관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왜 하느냐 하면요, 내 마음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대로 기능해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이것이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건데 보통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싶으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무슨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든가 명예를 추구한다든가 그러죠. 그러니까 부귀명성 뭐 이런 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얻으면 어때요?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질리기도 하고요. 또 변화되죠, 마음이. 그러면서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면서 행복의 조건만 쫓는 것, 이거는 좀 뒤바뀐 거다. 좀 모순된 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공명이나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가난하거나 천해지거나 뭐 비난을 받는다든가 건강을 잃는다든가 단명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불행하지 않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이걸 갖춘다고 해서 바로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조건을 갖추더라도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마음을 뜻대로 할 수 있으면 조건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같으면 참 행복할 텐데 한데 계속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저런 조건에서 살지 싶은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스스로 마음을 뜻대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 마음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스캔은 마음을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캔을 하느냐, 스캔의 방향. 이게 한마디로 하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린다. 그래서 관심을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그 감각, 그러니까 시각이든 청각이든 뭐 후각이든 다 보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부 자극에 반응하죠. 그러니까 눈도 어떤 모양이나 색 같은데 이 귀도 소리에, 그리고 코도 냄새에, 촉감도 어떤 감각, 외부 자극에 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감각이 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성이 어떻게 돼요? 자꾸 외부로 향하게 되죠. 자극이 외부로 열려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뭔가를 지각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감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지각, 사고 과정 같은 것도 그대로 두면은 외부 자극에 이끌리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외부에 이끌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감각이나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주체를 잃는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 노예가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괴롭다, 무엇 때문에 즐겁다 하면서 외부에 그 원인을 두고 있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점점 외부 대상에 마음이 묶여버린다. 꽁꽁 묶여버린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괴롭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괴로울 때, 그럴 때 외부에 마음이 묶여버린 상태에서는 이 해결도 외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거나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지만 괴로울 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결국 스스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스스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스캔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방법이 뭐냐?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리는 모든 것을 놓는다. 이 마음을 살피고까지는 끄떡여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모든 것을 놓는다.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이런 것을 뭔가 귀하게 여기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놓아버리라고 하지?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깊게 살펴보면 당연히 놓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스캔을 할 때 내가 뭘 했다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면서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행동 그 자체 또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럴 때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뭐 슬펐다, 기뻤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딱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잖아요. 이걸 딱 알았을 때 지금 이 순간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해도 된다. 또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해가지고 억눌러 버리거나 또는 이게 좋은 마음이라 가지고 확 끌려가거나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마음이 일어났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는 쪽으로 계속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알아차릴 뿐 일어나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끌려가거나, 이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마음이 싫어가지고 이 저항하는 거, 마음을 누르고 거부하는 거, 끌려가거나 저항하거나 양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그냥 알아차리면서 바라보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아차린 마음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 머물러서 그걸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고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충분히 느껴본다. 그냥 그렇게 해본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살펴야 하는 거고요. 이 알아차린 마음을 충분히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게 되면 배가 불러지죠. 그때도 계속 먹고 싶은가요? 그럼 이제 그건 병이고요. 배가 고플 땐 먹고 싶고 배가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면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서 배고픔이 해소가 되잖아요. 욕구가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 살피면 그걸 알아차릴 수 있고요. 이걸 충분히 느껴주게 되면은 더 그 욕구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은 더 실감할 수 있는데 잘 살펴야 막연하게 알아가지고 거기 사로잡히는 것에서 노연할 수 있고요. 이걸 마음을 거기에 확 붙잡거나 밀쳐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그냥 놓아버려야, 그래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잘 살피는 것과 그 마음을 잘 놓는 것,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다 알아서 살피고 알아차린 것을 붙잡지 않고 놔버림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셀프 스캔의 효과가 뭐가 있느냐 할 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지만 이것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면의 평화가 온다. 내면의 갈등이 많이 없어지게 된다. 안으로 갈등이 줄고 편해진다. 갈등이 줄고 편해진다. 마음이 맑고 밝고 가벼워진다. 이 맑고 밝고 가벼워진다 하는 것이 마음이 제 기능을 회복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일으키던 이 번뇌를 알아차리고 놓으면서 본래 밝은 마음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정돈되어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또 개선이 된다.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걸림이 없어지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깊은 만남과 나눔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가식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쓰이던 에너지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집중해서 생산적인 에너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가식과 위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솔직해질 수 있고, 그래서 개방적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깊은 교류가 가능해지는 거죠. 깊은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로움, 허전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것만 해도 좋은데 자기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 삶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삶이 즐겁고 보람차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 실천하는데 이것을 뭐 꺼림직해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니까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또 망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이 점점점 마음이 커져서, 마음이 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배는 조금 좁은 물길에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큰 배가 되면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탁 커지게 되면 웬만한 것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프 스캔을 가지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셀프 스캔, 아까 이제 스캔에 대해서 알아봤고, 셀프 스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에고가 아닌 셀프를 스캔하는 거다. 이게 보통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문제의 치중에서 번뇌만 살피는 것이 에고를 스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셀프에는 이 문제뿐 아니라 이 해답도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셀프 스캔하게 되면 치유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셀프 스캔을 하는 기본 요령으로 익혀야 될 것이 호흡관이에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 호흡을 살피는 거, 이것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몸, 감각, 마음, 여러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관은 필수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이거 정리한 건데 5단계로 이걸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숨쉬기, 모으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꿰뚫어 보기.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초보자일 때는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숨을 세면서 뭐 10까지 세웠다가 다시 거꾸로 9 이렇게 내려오면서 세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숨에 마음을 두는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숨은 곧 생명이니까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숨을 억지로 막 깊이 쉬려거나 할 그런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숨이 고르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거는 아직 스캔을 하는 본격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럼 도망가는 마음을 붙잡아서 지금 이 자리에 두는 거, 집중하는 거죠. 모으는 거, 오직 한 마음으로. 이것저것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났으면 다시 숨을 관찰하는 곳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면서 이제 집중력, 인내심,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죠. 이게 이제 셀프 스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제 뭔가 알아차리게 되죠.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마음 변화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 변화에 민감해지면서 감수성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이 집중해서 살펴본 것의 성과이면서 이제 나중에 통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리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깨어있기고요. 이 깨어서 살피는 것을 유지하면서 알아차림이 성숙되도록, 더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데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선입견, 고정관념을 멀리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계속 깨어있음을 유지하게 되면은 느낌이 점점 생생해지면서 창의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알아차림을 숙성시켜서 꿰뚫어 보기로 이어주는데, 이 꿰뚫어 보기가 이제 목표, 스캔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답을 얻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 또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꿰뚫어 보기를 하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찾아본 성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 가는데,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보자면 이제 몸, 감각, 마음, 원리가 있다고 했죠. 이 몸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쭉 하면서 몸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빛을 쬐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그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 집중하면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는 그 부위에 빛을 쬐인다 하는 그런 상상, 그런 느낌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그 중에 묵직하거나 뭐 고통이 느껴지거나 하는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더 강한 빛을 쬐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아릿해지면서 뭔가 이게 쭉 풀려가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이렇게 몸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아니냐 뭐 하는 그런 쪽의 생각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쭉 바라보는 데 집중하면 되는데,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 몸을 스캔하게 되면은 이런 걸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건강이 유지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감각 스캔을 어떻게 하느냐?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몸이 작용하는 가장 원초적인 작용이 이제 감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각에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방법, 오감 명상 주로 하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느낌에 지배당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느낌에 관심을 가지고 감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확 여기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각에 더 충분히 머무르되 집착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괴로운 느낌일 때는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살피는 방식. 그리고 이제 무덤덤한 이런 느낌일 때는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고 다시 몸 스캔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캔을 놓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 스캔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외부 세계와 만나는 그런 통로를 닦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음 스캔을 하게 되는데, 감각을 느낀 이후부터 깊은 잠재의식까지 포함하는 심리 과정이 이제 마음인데, 여기에는 지각, 인식, 판단, 결정 이런 것들 작용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잠재의식하고 현재의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결정하고 내가 의지작용으로 이제 이 제기능을 할 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이라서 현재의식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잠재의식은 의식의 수면 아래 잠겨있는 의식으로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의식하고 현재의식은 사실은 계속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의식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해도 현재의식까지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스캔할 때 다만 바라본 뿐 평가하거나 취사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가나 취사 선택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스캔이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서 이 잠재의식을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현재의식까지만 관찰하더라도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잠재의식까지 관찰하게 되면 이제 큰 선물을 얻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스캔은 더 깊이 자각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리 스캔인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활동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외부에 있는 공기를 맞아들이고 몸속에 있는 이런 공기를 내뱉어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리의 영향을 받고, 또 생명이 있으니까 생물학적인 원리도 작용을 하고요. 또 마음이라는 정신활동도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스캔하는 요령도 몸을 스캔하거나 감각, 마음을 스캔하는 것과 요령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상이 일반적인 그런 세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명한 판단, 선택 같은 걸 하려면 이 원리를 스캔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셀프 스캔 이렇게 알아봤고요. 셀프 스캔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것들, 그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